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을 잘 쉬고 왔는데 우리 시장에는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최근까지는 2,5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2,400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자세하게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23일 내일이죠. 우리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시장의 관망세를 좀 이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산타 랠리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발언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경기 둔화 이슈는 또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금리 인상은 해야 된다는 이제 이쪽으로 좀 이제 촉각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블러드 총재에 이어서 이제 콜린스 총재 같은 경우도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0월에 이제 미국 경기 선행 지수를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0.8%, 8개월 연속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수는 사실상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말씀드렸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2,500이 박스권 상단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바로 뚫고 가지는 못하고, 밀었다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 한 차례 이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미국의 이제 10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보니까 전월 대비, 마이너스 5.9%를 이어가면서, 일단은, 지금 9개월째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좀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이제 해외 시장의 뉴스를 본다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이제 900명을 넘어서면서 도시 봉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단행을 하고 또 감염자가 계속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도 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살짝 발목을 잡는 흐름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5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인데 코로나 이슈가 좀 잠깐 나와주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조금 발목을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11년 후에 최저치를 또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시장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JP 모간에서 이제 지난 토요일에 이제 나온 이슈를 본다면은 실업률이 한 5% 정도 급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24년도 초에는 이제 피봇 전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먼 이슈죠. 먼 이슈인데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찬반론이 있는데요. 아직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금 밀었다가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위원님 햄버거 새로 나왔는데 사 먹을 수 있게 좋은 종목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위원님 오늘도 종목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햄버거 새로 나왔나요? 네,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더 좋은 예. 종목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이번 달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도 장중에 8% 급등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재료가 좋을까요, 위원님? 네, 노르웨이의 이제 K2 전차 수출 기대감이 좀 더 확대되면서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사실상 수소 관련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로템을 또 꼽을 수 있고요. 전차 관련해서도 사실 바닥권을 굉장히 못 움직이고 있다가 지난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목을 한번 받았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해내면서 오늘 양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지난주부터 방산주들 움직임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현대, 롯템 이제 추가적인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이제 봐도 좋다. 그 안에서 현대로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레몽레인인데요.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입니다. 저는 이걸 또 웹툰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드라마도 인기가 굉장히 엄청나더라고요. 이 종목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송중기 배우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들 좀 사랑하신다고 이제 들어서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OTT 같은 경우 이제 사드 하만령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또 서비스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OTT에 한국 영화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강변 호텔이라고 해서 11월 초에 일단 공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7년 이후에 제작되거나 뭐 일단은 개봉된 한국 영화가 뭐 텐센트 그리고 유쿠, 아이치 등의 이제 중국 OTT 주요 OTT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되어서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해소되면서 이번 주 중에는 지속적으로 OTT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주 3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청률이 1회 때는 6.1%로 시작을 해서요. 2회 때 8.8%, 3에서 10%를 가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시청률이 뭐 14%, 15%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한 차례도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장 종가 부분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한 번 더 탄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탄력을 노리고 또 접근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본다면 사실상 그 드라마 하나만 해서 하나의 재료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얼만큼 갈지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만은 지금 이제 18일 지난주 같은 경우 추 장관이 이제 OTT 같은 경우에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그 관련해서 재정 정책을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점이 이제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에도 최대 10%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최근에 사실은 OTT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한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그 안에서 또 레몽레인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빠졌던 OTT 관련주 눈여겨서 보자라고 하셨고 그 안에서 레몽레인 단기적인 탄력을 노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볼게요. 지금 위원님의 넥스트 레벨 보러 유튜브에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흐름을 이어서 좋은 종목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이 바로 이름부터 리튬 관련주입니다. 바로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저번에 주셨던 종목인데 8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달리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좋을까요? 네, 사실 하이드로 리튬은 제가 지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미 뭐 한 2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니켈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죠. 이제 인도네시아가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켈 재고도 현재 4만 톤, 5만 톤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14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니켈 가격 같은 경우 15일에 이제 급등해주면서 이제 니켈 가격이 한 9% 급등했다가 다시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니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거래를 많이 세우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사실상 한 차례 이제 수익권에서 매물 출회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파동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GI텍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금양이나 마찬가지로 또 동사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 리튬 관련주들도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하이드로 리튬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까 좀 더 지켜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이제 흐름 상황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특징주 세 가지 받아봤는데 뭐 이미 충분히 햄버거는 드실 것 같거든요. 이제는 세트로 드실 수 있도록 종목 AS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오늘 노란톡에서 언급을 몇 번 해주셨는데요. 4일에 주셨고 최고가 기준 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도 받아볼게요. 24일에 우리가 금통위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예측을 한다면 한 50bp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또 주가도 조정 구간에 좀 시장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제주은행이나 뭐 고려신용정보,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사실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장중에 한 5%대까지 이제 급등해주면서 추가 탄력도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간으로 본다면은 제주은행,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 금리 인상 수혜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은행 말씀을 해주시면서 푸른저축은행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8월 29일에 특징주로 주신 종목 바로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길게 보면 될까요? 길게 본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짧은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혹시나 몰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추신다면은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유자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평단을 낮추면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뭐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앞 종목들과 좀 비슷한 재료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SCI 평가 정보입니다. 9월 28일에 주셨거든요. 이 종목의 전략도 함께 받아볼게요. 예, 동사도 똑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폭은 한 자릿수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두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걸로 해서 고점에 한번 조금 소액 고점에 물리셨다면은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한 자릿수로 마이너스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반등 시 익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간으로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고점에 물렸다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익절해서 빠져나오자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종목, 이 종목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피코그램인데요. 10월 7일에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110%가 넘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돼 있고요.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아무래도 좀 저렴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이 정말 너무 궁금한데 전략 자세하게 받아볼게요. 자, 지난 18일에 이제 장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무중으로 인해서 권리락 효과가 오늘 발생을 한다 이렇게 공시가 뜨고 난 뒤에 오늘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요. 기준 가격이 9,8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 급등을 해서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지난주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수익권에 도달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고 뭐 그전에 한 일주일 지난주에 피코그램 매수하셨다면 모를까 바닥에서 여기까지 들고 오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피코그램 추가적으로 피코그램이 올라가면서 모종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줬다는 점. 그 시장이 그렇게 뭐 강하진 않다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코그램 가면서 시디즈라는 종목도 오늘장 잠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었고 예전에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한 차례 언급해 드리고 난 뒤에 오늘도 이제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다가 지금 또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신라젠 같은 종목도 차분하게 이제 조금 뭐 너무 길다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홀딩하는 치는 전략으로 잘 차분하게 들고 계시면은 좋은 수익 나와줄 거라고 보이시니까요. 신라젠도 함께 피코그램 이미 많이 급등이 했기 때문에 신라젠을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피코그램을 말씀해 주시면서 신라젠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아까 무증 관련해서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지금 피코그램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무증 관련주를 지금 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를 너무 잘하시거나 장중에 방송을 계속 들으시고 청취를 하시고
뭐 HTS를 열어놓고 계시는 분들은 대응 가능하시겠지만요.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회사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건 조금 힘드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가능하신 분들만 소량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만 소량으로 접근해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종목 AS 굉장히 꼼꼼하게 받아봤고요. 이제는 또 넥스트 레벨 종목을 알아볼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디에프라는 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에프는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사우디의 제2의 마리나 스베이 샌즈 이 프로젝트를 이제 킹살만 파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쌍용 건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이슈로 이제 인디에프 최대 주주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한 차례 여러 차례 급등이 나오고 지지난주에 밀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걸로 보여져서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한 20%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좀 달렸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급등도 가능해 보여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지수가 좀 이렇게 밀리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한 번 더 한 차례 흐름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디에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도 강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33조인가요? 예, 일단은 킹살만 파크 관련해서 프로젝트의 쌍용 건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이슈가 또 다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주가는 오늘장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현재가에서 1,780원까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 1,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강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인디에프 목표가 2,300원, 손절가 1,600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이 네. 다시 한번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2,500선은 이미 좀 많이 멀어진 것 같고 2,400선이라도 지킬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조금 더 이제 열어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2,350에서 2,500 정도 이렇게 열어두시면서 내려오면은 매수하시는 전략, 또 올라가면은 비중 조절하시는 전략 필요하겠죠. 위에서는 조금 가두리 안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상단 매도, 하단 매수해서 차분하게 이런 흐름, 2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쌈싸 랠리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주식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종목 전략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매도, 아래에서 매수하자 시장에 대한 고민까지 위원님과 잘 해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노란톡도 인기가 너무 많고 우리 무료 공개 방송 기다리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뭐 재밌다, 또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8시에도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오늘장 흐름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 한 주간 공략할 종목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린 하면 2000% 박셀바이오, 휴림로봇 400% 기억 많이 나실 텐데요. 이제는 내년에 템베거 종목 함께 찾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